이 제게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, 또 얼마나 마시면 되는지, 이 커피에는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해서 즉각적인 혈압을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갈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. 여러분, 이 오늘 커피 몇 잔 드셨어요? 공복에 커피로 잠을 깨우시는 분, 또 커피를 물처럼 하루 종일 드시는 분, 잠 못 잘까봐 이 커피는 입에도 못 대시는 분 참 많은데요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, 커피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고, 또 커피를 마시면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군지, 또 어떻게 마셔야 커피가 건강에도 좋은지, 이 다양한 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가 바로 커피인데요. 우리나라는 정말 뭔가 한 가지 꽂히면 대단하죠. 이 집 밖에 나가거나 번화한 거리를 가면 정말로 이 한 집 걸러 카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주변에 카페가 많은 요즘입니다. 그래서인지 요즘 커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런저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이었죠. 그런데 우리랑 서양인들은 이 커피를 대사시키는 몸과 또 다른 식습관,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바로 우리에게 대입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마시는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 드릴게요. 최근 경희대 식품영양과 교수팀이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는데요. 바로 하루 커피 두세 잔을 마시면 이 체내 염증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. 그리고 이 결과와 더불어서 이화여대 의대 교수팀이 이 커피의 섭취량과 또 고혈압 간의 그 연관성을 분석을 한 결과, 이 하루 커피 2잔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고혈압 위험이 이 2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16%가 더 낮다고 추산을 했습니다. 이런 연관성은 특히나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져서 이 최대 24%까지 고혈압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했다고 해요. 이건 사실 이제 기존의 여러분들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결과여서 더욱 흥미로웠는데요. 왜냐하면 카페인은 마시게 되면 각성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를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, 즉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. 이 커피에는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클로록제닉산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해서 즉각적인 혈압을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, 이 클로로제닉산은 혈압을 수축시키는 인자를 억제를 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, 또 폴리페놀과 함께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 활성산소 중에서 기인한 혈관 손상을 줄이고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항고혈압 효과를 낼 수가 있죠. 즉, 이 커피에는 혈압 상승 유발 성분과 이 억제 성분이 모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. 이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,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커피를 줄이거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또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이 적정량의 커피가 행복감과 또 몸의 이완을 느끼면서 또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 분비될 수 있고요. 또 커피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등의 효과로 이 체내의 염증 수치들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이 고혈압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카페인에 의한 이 혈압 상승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들을 이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는 논문을 개진을 한 거죠. 이 한편 고혈압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15% 이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. 그 자체로 증상은 없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협심증, 심근경색, 뇌졸중과 같은 이 심장질환,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볼 만하죠.
물론 고혈압 예방에는 이 커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나 칼슘, 마그네슘 등의 이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이 있죠. 주로 과일과 야채, 또 이제 저지방 유제품, 또 단백질이 많고 또 지방은 적은 생선, 가금류 등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이 커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게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, 또 얼마나 마시면 되는지, 또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요. 그럴 땐 저도 여러 관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 혈압이 잘 조절되는 분이시라면 블랙으로 2잔까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. 다만 수면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 오후 4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도록 이야기를 드립니다. 또 이런 커피를 마시는 시점도 중요한데, 이 빈속의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복과 식사 직후에 마시기보다는 이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특히나 이 산도가 높은 원두인 경우에는 이 위산 분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저도 식사 후에는 곧장 이 카페에 출근하는 건데요. 이 습관처럼 바로 찾기는 하지만 최대한 천천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, 또 물론 단맛이 나지 않는 라떼나 아메리카노로 마시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이 자체적으로 각성을 위해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효과가 떨어질 때쯤, 그러니까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지난 다음에 이 첫 커피를 마시는 게 조금 더 활력 있는 오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커피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오후 늦게는 커피를 피하셔야 합니다. 이것은 보통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잠을 잘 자야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또 약이 몸에 흡수가 잘 돼서 힘을 내게 되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요. 커피 타임을 오전에 가지시거나 혹은 이 커피 양의 4분의 1 연하게 마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. 처음에는 저도 쓴 커피 맛을 보고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?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저도 끊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호 식품들에 익숙해져 가는 건데요. 그런 중에 또 몸에서는 이게 맞다, 안 맞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. 맞으면 많이 마셔도 잠이 잘 오는가 하면, 안 맞으면 조금만 마셔도 속이 쓰리고 또 잠을 잘 못 이루게 되는 거고요. 또한 이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특히나 카페인은 주의해야 할 식품군이기도 하니 민감하게 섭취를 권장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 만들어 드릴게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옥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